네, 안녕하세요. 발달심리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 10주차는 이제 청년기 발달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주차랑 11주차의 청년기 발달을 2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중간고사 대체주로 해서 이제 한 주 강의를 쉬었고, 여러분들 아마 자율학습으로 과제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목차가 좀 많죠. 목차가 많은데, 일단 신체 발달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인지 발달,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고, 이제 자아정체감 발달이라는 게 청년기에서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 청소년 비행. 사실 이 청소년 비행 부분도 많은 이제 발달 심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펴보면 좋죠. 아무래도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 이제 그런 청년기의 비행이라던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좀 요긴한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를 조금 살펴볼게요. 8주차에는 아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로 강의를 했었고, 아동기 중에서도 언어 발달과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사회정서 발달에서 좀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도덕성에 대한 게 여기서 콜버그의 이론이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언어 발달부터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단 아동기에는 어휘나 문법이 매우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도 크게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읽기와 쓰기 또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아동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정서 발달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자기 이해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이해 발달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첫 번째로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이라는 개념이 네, 셀프 컨셉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두 번째로 자아 존중감. 네, 자아 존중감은 어떤 거였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이게 자아 존중감이 높아야 사실은 평생의 행복에 되게 많은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나왔었어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당면에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나 기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통제 개념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서 발달 부분도 네, 다뤘었는데 아동기에 이제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유아기 시기에 비해서 더 나은 정서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뭔가 자기 정서를 숨기는 것도 더 잘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도덕성 발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가 그 인지 발달 이론으로 그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봤었고, 그 다음에 그 콜버그의 이론으로, 네, 그래서 몇 가지 수준이었죠? 6가지 단계로 도덕성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사회적 행동,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친사회적 행동은,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부분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아이들의 행동이나 특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아동기 때는 또래 관계 이때가 매우 중요해지죠. 그리고 학교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다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주차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10주차 청년기 발달 1 다음 주에 2 하고, 그 다음에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하면 네, 이번 학기 발달 심리 내용은 다 다루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시작할게요. 청년기는 어느 시기인가요? 중학교부터 20대 초. 사실은 되게 이게 넓죠, 스펙트럼이. 중학생과 대학생은 사실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다 퉁쳐서 청년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청년기는 청소년기라고도 하고 이제 라틴어 아돌레스케레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라서 네,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기, 청소년 시기를 다 겪으셨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어땠는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좀 청년기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춘기에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이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죠.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리고 약간 애매한 뭔가 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애매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그 급격하게 신체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급격한 신체 발달. 이때 막 키도 20cm씩 막 크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갑자기 확 크는 시기가 이때잖아요. 그리고 어떤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근데 좀 빠르게 그런 성장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이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숙, 만숙 이런 개념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도 거의 20대, 이제 대학 졸업이 예전에는 25세 이하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막 휴학도 많이 하고, 다른 뭐, 복수 전공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서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그런 시기도 되게 늦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청년기 연장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기는 네, 10에서 11세부터 17세, 중기는 18에서 24세, 후기는 24에서 30세,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자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살펴보면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생물학적인 성숙이 좀 많이 일어나고요. 중기에는 행동 문화적 성숙에서 사회 경제적 성숙 쪽으로, 후기에도 행동 문화적 성숙에서 사회 경제적 성숙 쪽으로 이렇게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초기에는 동일시, 성인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하위 문화에 동일시를 하게 된다. 독립성, 부모로부터 정서적 분리를 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의심과 불신, 부모 충고의 저항. 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미래가 멀다고 생각한다. 저축보다 소비에 집중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중기는 이제 모험심이 생겨나고, 네,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자신을 적극적으로 현실에 시험하고요. 어렵고 힘든 현실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갈등적인 부모-자녀 관계. 부모에 대한 방어가 좀 줄어든대요. 이때는. 그렇지만 생활 방식, 직업 결정 등에 있어서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때가 제일 부모하고 사이가 좀 힘들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 차라리 그게 좀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후기는 진정한 성인 세계로 진입. 그렇지만 인간관계나 직업이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고요. 네,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자아가 충족되면서 부모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수용하거나 상호 존중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동료 집단이 형성되면서 일과 가정에 전념하게 되는 시기가 요때부터고, 근데 요새는 요때도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늦어지다 보니까 뭐 취업이라던가 결혼이라던가 더 나은 삶과 목표 성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시기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단계별로 좀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는 청년기의 신체 발달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일반적인 신체 발달, 그리고 내분비선 변화, 사춘기와 성적 성숙, 성숙의 가속화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건데, 일단 먼저 일반적인 신체 발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기에는 성장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성장을 하게 돼요. 여아가 남아보다 2, 3년 빠르고, 여자는 11세경에 시작하고 남자는 13세경에 시작해서 4년 정도 지속이 된다. 여아가 남아보다 2, 3년 더 빠르게 시작이 되네요. 신장과 체중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의 412쪽에 412쪽에 그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 표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평균 키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한 11세하고 16세 때 차이를 보면 되려나? 17세 때 차이? 네. 요때 10세, 11세 때는 사실 남녀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은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단 144, 150 요 정도에서 16, 17세 되면은 172, 173 거의 20cm 이상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성장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아는 10세에서 144 정도, 11세 151 정도. 근데 이 상대적으로 좀 큰 차이는 없어요. 160 정도. 네. 요게 2012년, 3년 요때 평균인데,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점점 키가 많이 크더라고요. 체중을 보면 이때도 이제 남녀 체중 차이가 한 2kg 정도 나기는 하는데, 요 17세 때보다는 큰 차이는 아니죠. 17세 때 되면 거의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한 12kg 정도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남아는 41에서 68이니까 거의 한 25kg 이상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여아는 한 17kg? 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키나 몸무게가 많이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 남자는 어깨가 넓어지고 근육이 발달해서 남성다운 체형의 이제 형성이 되고, 여자는 골반이 넓어지고 피하 지방이 축적되면서 여성다운 체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발달 단계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지만, 머리 크기 비율이 작아지고, 그리고 얼굴이 길쭉한 형으로 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체 내부의 변화, 소화기관이나 폐, 심장 등도 이제 발달을 더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신체 발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내분비선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주요 내분비선 그림을 이제 가져와 본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 413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분비선 위치랑 피드백 고리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 갑상선, 그리고 부신, 그리고 난소, 고환, 생식선 이렇게 주요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분비선의 변화는 청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체에 우리 각 부위별로 내분비선이 있는데 각각 특수한 호르몬을 생성한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시상 하부에 의해서 이제 얘를 감독을 하는 거죠. 감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신체 변화를 주관한다. 그리고 이 뇌하수체가 다른 내분비선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주도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도 뇌하수체고, 생식선을 자극하는 것도 뇌하수체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실 때 414쪽에 표 10-1 내분비선과 호르몬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슬라이드에도 넣어놨는데, 네, 이 뒷장에 보시면, 네, 보면 뇌하수체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죠. 성선 자극 호르몬은 성선을 자극하여 성호르몬을 생성하는 거죠. 황체 형성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것들이 뇌하수체에서 나오게 되죠. 황체 형성 호르몬은 월경 주기를 조절하게 되고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을 자극해서 안드로겐을 방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신에서 보면 안드로겐이 나오죠. 이거는 체모와 관련된 호르몬이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하게 하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를 자극한다? 갑상선을 자극해서 뭐가 나온다? 티록신 때문에 성장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식선은 난소, 고환인데,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고환에서는 안드로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생식기관의 발달 및 2차 성징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인 거죠. 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생식선, 얘는 성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테론도 여성 호르몬,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은 둘 다 난소에서 분비가 일어나고요. 에스트로겐은 유방의 발달, 그리고 음모의 성장을 자극을 한다고 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자궁이 임신을 준비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안드로겐은 고환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신장, 2차 성징, 정자 생산, 성욕 증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춘기와 성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춘기에는 성적 성숙이라는 것이 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네. 주로 사춘기라는 거는 청년의 초기. 네. 아마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요때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로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적인 요인들은 영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라던가 유전, 체중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교재 예시로 초경을 예시로 들었어요. 네. 초경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 초경의 시기가 앞당겨진다. 네. 물론 지금 거의 더 앞당겨지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게 앞당겨질 수 있는 거는 생활 수준이 이제 진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신체적 성장이 빠르고 영양 섭취 수준도 좋고 이렇게 되고 또 의학이 진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경의 시기가 앞당겨졌다. 그리고 초경이라는 건 체중 45에서 47kg 정도일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면 초경이 더 앞당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난소와 고환이 발달하면서
성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호르몬 분비라는 건 1차 성징과 2차 성징의 근원이다. 1차 성징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네. 요거는 출생지 생식기에 의한 어떤 신체 형태상의 차이. 네. 요때는 요 정도의 차이만 나타나는 거고, 이제 2차 성징이 사춘기 시기에 청년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요때는 청년기에 들어서서 성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체상의 형태적, 기능적, 성차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성징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남자는 고환과 음낭, 음경이 커지고 음모와 액모가 발생한다. 턱수염도 나고 변성기도 아이들이 변성기도 겪게 되죠. 정자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몽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자는 2차 성징으로 유방이 발달하고 자궁과 질이 커지고요. 음모와 액모가 발생하게 되고 골반이 확대되고 초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제쯤 이 성적 성숙이 일어나나 이제 살펴보면 여아는 9에서 11세에 성적 성숙이 일어난다고 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 초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아는 10에서 18세. 남아가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늦죠. 남아는 사정 능력. 이때는 사정 능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사정 능력이 시작되면서 성적 성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성적 사춘기와 성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개인차를 보려고 사진을 이제 넣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417쪽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12세 여자 청소년이고, 여기는 또 다 똑같은 14세 남자 청소년인 거예요. 그런데 키나 어떤 체형이나 그리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은 나이에도 이렇게 개인차가 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재에서는 성숙의 가속화 현상이라는 그 챕터가 있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PPT랑 강의에서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5번째, 이제 신체 변화와 심리적 적응,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청년기에는 급격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히 변하는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에 극도로 신경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사춘기 시기 혹은 중학교 2, 3학년, 1, 2학년 요때를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진짜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신체나 용모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게 막 긍정적이기만 하면 좋겠지만 매우 불만족스러워진다. 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그런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내가 제일 못생긴 흑역사의 시기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라면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이제 가끔씩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요새 친구들은 막 키도 크고 되게 뼈대도 저희 때랑 다른 것 같고 늘씬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은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주관적으로 어떨지. 그리고 이제 발달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부위가 동일하게 발달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일시적으로 신체적인 균형을 또 잃게 돼서 더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발달상에 또 개인차가 앞에서 본 것처럼 크기 때문에 조숙이랑 만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더 과민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성적 욕구가 생겨나게 되면서 뭔가 더 그 부분에 성적 성숙 관련해서 과민하거나 예민해질 수 있는
아니면 불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상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신체상은 바디 이미지라고 해서 내가 나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는지, 요게 이제 바디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요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 보통은 반대인 그림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여성들이 특히 더 자기의 신체상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이런 모습인데 거울에는 이렇게 보인다고 이제 자각하는 여성들도 많고, 근데 이 그림은 그게 반대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이런 신체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해보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신체상이 저도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컴플렉스도 더 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워낙 좀 이렇게 이상적인 기준을 요구되는 게 많잖아요. 네. 신체상이라는 건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를 통한 사회적 거울에 의해서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상 문제가 없고 그냥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스스로는 신체상이 되게 부정적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신체상은 여아의 경우에 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체격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체중과 체형에 매우 불만족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상이라는 거는 자아 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네,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아이고, 보면은 이런 연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청소년의 가족 건강성, 자아 존중감이 신체상, 방금 말씀드렸던 신체상에 미치는 효과,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보면 내용은 안 볼 건데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살펴볼 것 같은데, 청소년의 가족 건강성과 자아 존중감이 신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고요. 잘 안 보이실까봐 좀 더 크게 볼까요? 확대가 안 되네. 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과 가족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궁금한 거는 서론을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중학교 소속 중학생 14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측정 도구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가족 건강성이라는 척도가 있네요. 네, 그래서 가족이 지니는 건강한 성질이나 경향을 평가하는 34문항의 척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네, 로젠버그 거를 사용을 했어요. 로젠버그 셀프 에스팀. 신체상도 저도 한번 이 척도 해보고 싶은데요. 네, 맨델슨과 화이트가 개발한 척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정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12문항의 바디 이미지를 체크하는 그런 척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나의 바디 이미지가 어떤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마 결과가 자세히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왜 안 넘어가지? 논의를 좀 살펴보면 네, 청소년의 신체상은 가족 건강성과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가족 건강성이 좋으면 신체상도 좋은 거고, 자존감이 높으면 또 신체상이 좋은 거고, 그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족 건강성을 높이는 게
바디 이미지에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 특히 여성인 학생들 중에 바디 이미지가, 저는 이제 대학생 얘기하는 건데, 바디 이미지가 부정적인 경우에 엄마하고 관계에서 좀 비수용적인 양육, 이게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가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조숙과 만숙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숙과 만숙에 대해서, 조숙은 뭐냐? 또래들보다 빨리 성숙하는 거, 만숙은 또래들보다 더 이제 성숙이 좀 늦어지는 걸 얘기를 하죠. 네. 여기는 남자아이들을 여기 보여드린 거고, 뒤에 슬라이드에는 여자아이들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이 조숙인 경우와 만숙인 경우가 또 이게 사춘기 동안인지 사춘기 이후인지에 따라서 또 나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숙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더 자신의 용모에 만족하고 또래 여자 청소년들이랑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적극적, 긍정적, 독립적이고 안정감, 자신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존중감도 높고 리더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숙하다는 건 키도 크고 뭐 체격도 더 좋고 목소리도 좀 더 걸걸할 수도 있고 더 남자다워 보이고, 이제 이런 특성이 남자애들 사이에선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춘기 이후에도 책임감 있고 협동적이고 리더 위치 차지하고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또 뭐라 그러지? 부정적인 특성으로는 완고할 수 있고 도덕주의일 수 있고 유머가 없고 순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약물인데 약물, 음주, 흡연 등에서 자기 통제력이 약할 수 있다. 뭐 아무래도 조숙하다 보면 좀 더 일찍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노출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만숙은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키도 작고 왜소하고 이렇게 되면 사춘기 동안에는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학습에 집중도 잘 못하겠죠. 그리고 자의식이 강해서 행동을 과장하고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회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 지배당한다는 느낌, 되게 안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질 수 있네요. 집단 내 인기도 낮을 수 있고, 어린아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이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통찰력, 창의력, 지각 능력이 우수한 특성 가지기도 하고, 명랑하고 유머가 있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이 빠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조금 또 여자아이들은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게, 조숙이 여자아이들은 더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네. 불안하고 우울하고 낮은 자존감감 보일 수 있고, 부모의 심한 간섭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문제 많을 수 있고요. 집단 내 인기 낮을 수 있고, 사회적 상황에 무관심, 안정감 결여, 또래 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함, 이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조숙인 경우에 여자아이들은 좀 더 학교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다고 하고요. 사춘기 이후에 침착, 냉정, 자발적이며 자제력 강하고 미숙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이성관계에 빨리 몰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음주변에 조기 노출될 수 있고 조기성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성숙이 빠르니까. 그러다 보면 낮은 교육적, 직업적 성취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아들의 만숙을 보면, 네, 활발하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아들하고 반대로 집단 내 인기가 높다고 하고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만숙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랑하고 유머 있는, 그 사춘기 이후에 명랑하고 유머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조숙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반된 특성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숙과 만숙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체 발달에서 개인차 부분인데요. 앞에 그 개인차 그림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성적 성숙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개인의 전체적인 발달은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춘기 시기에 이 개인차와 관련해서 그 교재에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조숙과 만숙과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도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지 발달이랑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